으이그 지금 실컷 놀아봐라. 나중에 공부 안 해서 무조건 후회하지. 어른들의 단골 멘트죠. 하지만 저도 점권인가 봅니다. 중학생 정도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사력을 다해서 공부해보고 전교 1등도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여기에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15살, 이름은 윤가민. 그 누구보다 공부에 대한 욕심은 있지만 공부에 전혀 소질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공부는 어느 정도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선이 있긴 하지만 그걸 넘어서 상위에서 최상위, 최최상위로 가는 길은 재능의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윤가민은 공부머리가 1도 없는 듯 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걸 넘어서 더럽게 못합니다. 인생의 전부가 공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딘가 이 녀석은 공부를 잘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이한견 선생님을 만난 것은 바로 윤가민이 15살 중학교 2학년 때 집에선 공부에 대한 지원도 전폭적으로 해줍니다. 개인 과외 선생님이 있을 정도로 윤가민의 어머니도 적극 응원해주죠. 할 수 있다. 너 우렁차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2년 후 성적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경쌤은 유능했죠. 친절했고 가민이를 포기하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단지 문제는 주인공 윤가민의 공부 능력치 부족. 여기는 인천 유성공업고등학교. 조폭 영재학교라는 별명이 있는 험악한 곳이다. 이 적자 생존의 공간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미친 짓. 하지만 윤가민은 틈새 시장을 노리기로 합니다. 바로 특성화고 특별 전형. 공부와 담을 쌓은 일진들이 우글거린다는 건 반대로 이곳은 내신 쌓기의 천국이라는 거겠죠? 물론 3년을 이곳에서 잘 버틴다는 가정이죠. 서로 찍고 물어뜯는 육식동물의 세계엔 들어갈 수 없다. 있는 듯 없는 듯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내신 점수만 쏙 빼먹고 대입에 성공해서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나의 목표. 퇴직하신 유현근 선생님을 대신해서 오늘부터 새롭게 너희 반 담임을 맡아준 이한경 선생님이다. 예, 얘들아 반가워. 조례 시간이니까 집중하. 처음 부임한 조례 시간부터 화장품이 얼굴로 날아오질 않나. 유성공고는 악명에 걸맞게 정상적인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인공 윤가민도 오늘만 학교에서 일어난 싸움을 몇 번이나 목격했죠. 혈기왕성한 사춘기 소년들의 기싸움이라고 하기엔 이미 도를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한경쌤의 가치관은 확고합니다. 제대로 마주하고 도움을 주면 저 아이들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난 그렇게 믿어.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다고 한들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아예 없는 학생이라면, 스승이라고 생각지도 않는 제자를 만난다면 그 누가 와도 설득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털털생이라면 가능할 수.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무리를 마주친 한경쌤. 주인공 윤가민은 조용히 졸업해서 대학만 잘 가고 싶었기 때문에 몰래 피하고 싶었지만 가만히 있을 쌤이 아니죠. 결국 제자에게 뺨까지 맞고 더 험한 꼴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봐요. 대화 같은 건 안 통한다 했죠? 죄송한데 옷 좀 맡아주세요. 더러워지면 엄마한테 혼나서. 가민아. 올, 가민자. 엄마 핑계대긴 했지만 좀 멋진걸?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윤가민, 공부머리는 없었지만 싸움머리는 그야말로 초영재급. 순식간에 모두를 때려 눕히고 맙니다. 그만두지 마세요. 그 대신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공부머리 1도 없는 싸움의 고수 윤가민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과연 유성공고는 이런 가민이를 가만히 놔두고만 있을까요? 윤가민과 그의 스터디 그룹 친구들이 펼쳐나가는 삭막한 입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결국 웹툰 제목은 스터디 그룹이지만 스터디보다 왠지 딴짓거리를 더 많이 할 것 같은 예측은 되시죠? 주인공 윤가민의 발차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액션씬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똥통 유성공고에서 어울리지 않는 공부를 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다양한 에피소드가 주목할 만하죠. 삼촌이 금지한 기술들이 주기적으로 등장하는데 그냥 질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 웹툰도 세계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극중에서 윤가민의 외삼촌이 전형아인데 네이버 화요 웹툰 한림체육관의 파란 추리링의 갯센형 전형아, 완결 웹툰인 부활남에서 석환의 옆집에 사는 세상 좋아 보이는 형 전형아, 이 세 명이 모두 동일 인물입니다. 시간 순서대로라면 한림체육관의 전형아부터 스터디그룹 전형아를 거쳐 부활남의 전형아로 거쳐가는 것이 맞겠네요. 같은 인물이지만 그림 작가님들의 표현하는 느낌들이 다르고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전혀 달라진 느낌으로 표현되고 있으니 주목해서 볼만합니다. 같은 세계관에 있는 다른 웹툰들도 리뷰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미 시즌1이 118화, 시즌2가 75화로 미리 보기를 제외하곤 모두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한번 정주행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조댓구알 부탁드리면서 내일 또 웬만한 재미있는 웹툰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웹바!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이가 죽어서도 나를 떠나지 못하고 지켜주기 위해 애쓰고 있지 않을까?
한 번쯤은 해본 상상이죠. 죽을 만큼 힘든 순간에도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온 상상에서 만든 존재일까요? 이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승세계를 넘어서 사후세계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사후세계는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죽은 이가 살아있는 이에게 영향을 끼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아직도 그런 행위들을 빙의 접신이라고 불리며 인간 세상에 물리력을 작용하고 있다고 하죠. 귀신은 정말 있을까요? 나는 웹툰 작가다. 평범했던 한 남자가 좋아하는 여고생을 지키기 위해 싸움의 기술을 연마하며 악당을 쳐부수는 내용의 만화를 그리는 웹툰 작가다. 아니 잠깐만요. 작가님, 이거 작가님 본인이잖아요? 이 작품이 아주 흥미롭게 느껴지는 점이 주인공 김재한을 작가님을 모티브로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작가님 인스타 들어가 봤는데 외모도 비슷합니다. 매번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남자가 봤을 때도 형은 정말 잘생겼어. 초반은 흔하지만 정말 힘든 웹툰 작가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 같죠? 어제도 주인공 재한은 역시 밤샘 작업을 한 듯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과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닙니다. 사슴처럼 예쁜 아내와 토끼 같은 딸 다현이를 위해서라면 밤샘 작업 따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재한입니다. 하지만 딸에게 아빠의 피고는 중요치 않습니다. 눈앞에 사랑하는 아빠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 중요하죠. 하지만 이럴 때 역시 아내 윤세나는 주인공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싫어. 아빠랑 놀 거야. 고생했다. 자라. 고맙다 부인. 많이 잤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오전 11시 반밖에 되지 않았네요. 주인공 재한은 딸 다현이를 찾습니다. 다현이는 어린이집 갔지. 지금 가서 데리고 오면 안 돼. 안 돼. 수업 도중에 데리고 오면 선생님이 싫어해. 데리러 가자. 아휴, 알았어. 결국 아내 세나도 백기를 들고 다현이를 데리러 가게 됩니다. 저기 삼거리 편의점 앞에 한번 세워봐. 왜? 선생님 커피라도 사들고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재한은 다현이를 만날 생각에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야, 짠하고 등장하면 엄청 좋아하겠지. 뭐 하고 놀아줄까나. 옆 동네 새로 생긴 놀이터 데려갈까? 아니면 호수공원 가서 자전거? 그런데 그때 내가 죽었다. 내가 내 영정사진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아내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아니 잠깐만요 작가님, 주인공 이렇게 빨리 죽이기 어딨습니까? 단란한 우리 다현이네 가족의 모습은요, 처음 만났을 때만큼이나 지금도 세상 가장 예쁜 아내 세나는요. 하지만 4살 다현이는 장례식이란 의미를 전혀 알 턱이 없죠. 여긴 아빠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리이지만 아빠가 죽었다는 건 아직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육개장 먹을 사람 손들어라요. 에휴, 낙해라. 저 어린 것이 뭘 알겠어. 지 아빠 조리된 걸 모르고 해맑게 웃는 것 좀. 아직 너에게 해줘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아직 너가 행복해야 하는데, 아직 너를 지켜줘야 하는데. 저승사자가 주인공 재한을 찾아온 듯 했지만 무슨 일인지 재한의 영혼은 현 세계에 남겨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딸 다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네요. 하지만 일진의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다현이는 학교에 공식 찐따로 낙인이 찍힙니다. 이 시절 일진은 선생님보다도 혹은 경찰보다도 무서운 존재죠. 그 누구도 다현이를 거들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방관합니다. 다현이의 얼굴을 보니 괴롭힘의 수준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김다현, 내일까지 부모님 모시고 와. 쌤! 김다현 아빠 돼지셨는데요? 그럼 어쩔? 소환술사 불러야 함. 테드릭 섭는네. 죽은 재한은 멍자국이 의심스러워 학교에 따라와 봤지만 딸은 눈뜨고도 보지 못할 처참한 꼴을 당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아빠였습니다. 잘 봐. 내 딸 건드는 새끼들 내가 어떻게 줘주는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웹툰 작가 재한이 딸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짠하게 느껴지면서도 나도 딸이 있으면 죽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딸을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던 중 우연치 않게 하준이라는 학생의 몸에 빙의하게 되는데, 주인공 재한은 딸을 일진서클 12간지로부터 무사히 지킬 수 있을까요? 글과 그림을 모두 맡고 있는 김재한 작가님은 부활남 그림 작가로도 이미 알려져 계시죠. 이미 부활남에서도 검증된 바가 있지만 작화가 그냥 쩝니다. 남자는 진짜 잘생기게, 여자는 진짜 예쁘게, 양아치는 진짜 한 대 패버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잘 그립니다. 지금 70화 정도로 연재 중이기 때문에 이틀 정도면 충분히 정주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터디 그룹 때 잠깐 언급됐던 부활남도 곧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댓구활 부탁드리면서 웬만한 내일 또 재밌는 웹툰으로 돌아옵니다. 웹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의사라는 존재는 걸을 희망이 없는 환자에게 다시금 뜀박질을 선물하기도 하고 죽음이 임박한 존재에게 생명을 불어넣기도 하죠. 저도 주변에 의사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사람의 피를 봐야 하는 극한의 직업이기 때문에 전 의사라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들 절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의사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는 한국대학교 병원 자타공인 대한민국 1등 대학병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죠. 병원 거참 더럽게 크네. 주인공 백강혁은 오늘 처음 한국대학교 병원으로 출근합니다. 백강혁이라고 무한대학교 출신인데 지금은 국제구호 의사회 시리아팀 소속입니다. 한국대학교 병원에서는 이미 중증 외상센터 가동 명목으로 국가에서 받아간 돈이 100억이지만 이렇다 할 개선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실상은 사명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야 많지만 그분들이 외상외과에 가도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성음 칠성 병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재가 외상외과 전문의 백강혁 교수인 거죠. 하지만 무한대 출신이라는 학벌이 회의에 모인 사람들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백강혁 교수가 보여주는 놀라운 수술 영상을 보고 다들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이 사람 꼭 데려와야 해! 백강혁은 시간보다 일찍 한국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중증 외상센터의 실력을 구경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나 보군요. 신한여자 스테븐도 좌측 복부예요. 좌측 복부가 찔린 새 환자가 급하게 중증 외상팀으로 이송되어 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져갔습니다. 대신 이거라도 이건 회칼이잖아! 그렇습니다. 환자는 회칼에 찔려서 실려오게 된 겁니다. 언뜻 봐도 상황은 아주 안 좋아 보이는군요. 환자 혈압은요? 수축기가 60입니다. 곧 혈압이 안 잡힐 거예요. 젠장, 상처 깊이를 알아야 뭘 하지. 우선 기가삭간하고 CT부터 찍자. 아니지. CT부터 찍으면 안 되지. 잠자코 지켜보고 있던 백강혁 교수가 더 이상은 보기 힘들었던 것인지 거들고 나섭니다. 모르는 사람이 환자에게 접근한 것 자체가 양재원 선생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시큐리티를 부를 기세네요. 아주 멍청한 의사들이 환자 하나를 골로 보내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자, 돌팔이 선생님들 가슴에 멍 보이지? 혈압 개판에 의식 없는 원인 뭔지 감이 좀 잡혀? 선자할 거니까 여기 초음파랑 파이널 니들 준비해주세요. 흉부외과도 콜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야, 그렇게 찌르면 환자 되죠? 아까부터 자꾸 시비 거는데 대체 누굽니까? 나 백강혁 오늘부터 이 병원 중증 외상센터 고수다. 첫 등장부터 백강혁의 포스가 정말 남달라 보입니다. 우리에겐 쉽게 지나칠 수 있는 1분이지만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에게 1분은 그야말로 골든타임일 수밖에 없죠. 웹툰 속에서 현재 우리가 처한 다양한 의료 상황들을 여실히 보여주며 현실 고증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헬기를 띄우지 못한다거나 뛰어난 실력을 시기하는 세력들 때문에 주인공이 고초를 겪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상의과 전문의 하면 이국종 교수님을 떠올릴 텐데 실제 이국종 교수님을 모티브한 것 같은 순간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작자이신 한산이가 작가님은 현재 이비인후과 전문의이자 웹소설 작가이시기도 하죠. 본관이 한산이씨여서 한산이가라는 필명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현재 닥터 프렌즈라는 유튜버를 운영 중이시기도 합니다. 전 메디컬 웹툰 중에서도 단연 중증 외상센터 골든아워가 단연 첫 번째 손가락에 꼽을 만큼 현실 고증이 뛰어나고 또 웹소설을 홍비치라 작가님이 웹툰으로 너무나 잘 각색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메디컬 웹툰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면서 웬만은 내일 또 재밌는 웹툰으로 돌아옵니다. 웹바! 육체적, 정신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가장 높은 위치에서 당당하게 대중들 앞에 서 있는 스포츠 선수를 우린 챔피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일어날 만큼 반응하는 모든 근섬유가 보일 것 같은 뛰어난 근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을지,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마다 얼마나 굳은 의지를 갖고 꿋꿋이 이겨냈을지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겁도 나고 무지 떨린다. 그리고 아프다. 유수영도 내가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다. 오늘 형이 내게 권투를 가르쳐 준 것을 후회하게 해주겠어. 더 즐겨보자고! 첫 등장부터가 매우 강렬합니다. 주인공의 대사만 보더라도 둘은 아주 각별한 사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주인공 태진은 어떻게 이 링 위에 서 있게 된 걸까요? 어떤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챔피언에게 도전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주먹 좀 쓴다고 나댄다면 그녀는 예쁘다. 저기 보이는 빨간 머리의 학생은 어딜 가나 있는 학교의 삼류 양아치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한재인이 마음에 들진 않나 보군요. 나대고 단 적은 없는데요. 예당 한지
한재인. 그래서 인기가 많다. 이것 봐라. 네가 아주 미쳤구나. 선배가 말하는데 감히 말대꾸를 해? 그냥 매우 빠르고 거칠다. 순식간에 자신을 협박하던 선배의 무리를 맨주먹으로 정리한 한재인. 그렇습니다. 주인공 태진은 제인을 무척이나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녀에 대한 동경이었을까요?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우연히 따라 들어간 제인이 운동하는 복싱센터에서 엄격결에 붙잡히고만 태진. 아무래도 MBTI가 I인 것 같습니다. 등록하시려고요? 예? 아니 자자, 다들 처음엔 부끄러워들 하세요. 자,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요. 사실 비인기 종목인 권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요즘은 다이어트 복싱으로 또 다른 돌파구를 찾고 있는 센터였기 때문에 한 명의 관심도 허투루 놓칠 순 없는 노릇이죠. 아주 필사적입니다. 이름이랑 쓰면 되는 거죠? 좋아. 그럼 등록은 됐고 어떻게? 오늘부터 운동할 거예요? 네. 나는 내 한 달 용돈을 모두 털어 권투를 시작했다. 오늘부터 할게요. 그냥 그녀가 보고 싶은 마음에서. 이 웹툰은 이미 1화의 마지막 화의 일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어조비에 권투나 운동이라곤 1도 모를 것 같은 주인공 태진이 어떻게 프로 선수가 되어서 링 위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태진은 꿈과 사랑 두 가지를 모두 쟁취할 수 있을까요? 흔한 스포츠물이라고 하기에는 섭섭할 정도로 로맨스 웹툰이 가지고 있는 달달함도 있고요. 찐따였던 주인공 태진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기에도 대견할 정도로 정말 힘든 순간을 잘 이겨내고 또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다들 한 상상이겠지만 내가 정말 강해져서 나를 괴롭히는 애들을 다 패버릴 거야. 내지는 멋진 이성의 모습으로 그녀 혹은 그를 쟁취하겠어. 한 번쯤은 생각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웹툰 1화에는 누가 봐도 찐따 못쏠 태진이지만 그래서인지 더 풋풋하게 보이는 면이 있어서 무언가 모르게 흐뭇해지는 그린보이 웹툰이었어요. 이미 2013년도에 130편으로 완결이 난 작품이지만 아직 유료화가 되지 않아서 첫 정주행 하시는 분들도 정말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작가이신 임진국 작가님은 그린보이 외에도 좀비물인 데드라이프, 스노우보더로 나오는 화이트 멜로우, 최근에 완결난 학원물 액션, 죽지 않으려면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분이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달달하지만 박진감 넘치는 묘사로 긴장감을 주는 스포츠 웹툰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면서 웹마는 내일 또 재미있는 웹툰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웹바!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친구를 괴롭히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이유로 폭행하거나 따돌리는 것, 그 어떤 근거를 들더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과거 학폭했던 것들이 폭로가 되면서 집중 재조명되는 스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폭을 다룬 드라마도 넷플릭스 1위를 달리고 있죠. 사과 한마디로 있었던 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아물지언정 흉터는 평생 남을 테니까요. 주인공 김진우는 오늘도 알바 인생입니다. 큰 키다리 인형을 등에 얹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기도 힘들고 자신의 인생은 한없이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내 인생은 존망이야. 지나가던 고딩에게도 농락을 당하지만 학창시절 당했던 트라우마는 쉽게 고쳐지지 못합니다. 그 시절 얻었던 트라우마로 인해 주인공 진우는 말을 더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졸업한 지도 3년은 됐지만 지금도 아직 그때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보란듯이 삼수도 성공하고 취직해서 자신을 괴롭혔던 양아치들을 비참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다짐합니다. 특히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놈들 지금쯤 분명 거지처럼 살고 있을 거야. 특히 넌 절대로 망했어야 돼. 악마 장한철. 제가 여기 사장 장한철입니다. 얘 이런 족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주인공과 달리 장한철은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전단지 알바를 하러 온 휴대폰 할인 매장,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해도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지만 현재 장한철은 누가 봐도 번듯한 매장에 잘 나가는 젊은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악마 장한철 주변의 양아치 패밀리들도 대기업에 들어가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인공 진우만 고통 속에서 살았던 걸까요? 피해자에겐 트라우마지만 가해자에겐 한낱 장난에 불과했던 걸까요? 니들은 잘 살면 안 되는 거잖아. 훔친 오토바이 3층이나 하고 있어야 하잖아. 일당만 받아서 빨리 자리를 뜨려고 하던 주인공 진우였지만 패거리들 중 한 사람의 눈에 띄게 됩니다. 너 걔 아니냐? 김진진우? 그렇습니다. 원래 본명은 김진우지만 말을 더듬어서 진우는 별명이 김진진우였죠. 자기들 때문에 말을 더듬는 습관까지 생겼지만 아직도 얘네들은 그게 재밌고 즐거운가 봅니다. 그리고 제일 들키기 싫었던 장한철에게 존재를 들통나고 말죠. 사과하라고 하는 진우에게 심지어 흔쾌히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장한철입니다.
난 잘 몰랐는데 옛날에 내가 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래 미안하다. 피해자는 지금도 매일을 고통에 살고 있지만 가해자는 기억도 못하는 진우의 과거입니다. 일당에 차비까지 얹어서 주는 장한철 때문에 진우는 배로 굴욕을 느끼게 됩니다. 네가 저러다 야, 김진진우, 거기 길 아니야. 밑에는 지하 3층이라고. 팀의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뿐인데 주인공 진우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6글자로 부르는 장한철 패거리를 저주하면서 진우는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퍼붓죠. 모든 게 시작된 고등학생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겪었던 고통을 줄 수만 있다면 죽어서라도 저주할 거라고. 진우는 갑자기 눈을 뜹니다. 씨발, 여기 어디? 진우의 기도가 먹혔던 걸까요? 과거 고등학교 때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지만 우리의 태준이 형이 이렇게 쉽게 넘어갈 일이 없죠. 과거로 돌아온 건 진우가 아니라 악마 장한철이었습니다. 바로 학폭의 피해자였던 김진우의 몸으로 말이죠. 지금 눈앞에 있는 건 바로 자신. 왜? 내가 내 앞에 있냐고. 내가 저저저지. 내가 통통. 너도 느껴. 나는 과거로 와서 최고의 개새끼를 만났다. 문제는 그 개새끼가 과거의 나라는 것. 인생 존망은 이미 2020년 55화, 다소 짧은 화를 끝으로 완결이 났습니다. 전 이 웹툰이 첫 공개된 날부터 부지런히 쿠키를 구웠는데요. 외지주의 박태준 작가님이 스토리를, 프리드로우의 전선욱 작가님이 작화를 맡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조합이었기 때문에 믿고 본다는 생각으로 완결까지 달렸었습니다. 평범한 일진 타임루프물이었다면 김진우가 과거로 가는 설정이었겠지만, 쓰레기 장한철을 역으로 과거로 보내버리면서 흔한 타임루프물의 클리셰를 깨버리는 처음부터 신박한 설정이었습니다. 현재도 월화 금일 네이버 웹툰 1위를 달리고 있는 박태준 작가님, 박태준 만화회사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작품에 참여하고 계시고, 흥미를 끄는 소재를 선택하고 트렌디하게 내용을 전개하는 능력만큼은 역시 웹툰계의 최강자인 듯합니다. 주인공 김진우의 몸으로 들어온 쓰레기 일진 장한철, 그는 자신의 과거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산인 일진의 왕 자신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평범하지 않은 타임루프 학원물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면서 웹마는 내일 또 재미있는 웹툰으로 돌아옵니다. 웹바! 수정란이 2개로 분열하게 되면 일란성 쌍둥이가 됩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외모와 되게 목소리까지 똑같은 경우가 많죠. 특히 어린 아기일 때는 누가 봐도 똑같아 보이지만 작은 특징으로 구별해내는 엄마를 보고 신기함을 느끼곤 합니다. 자라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곤 하지만 어릴 적 생이별을 한 쌍둥이가 20년이 흐르고 만났을 때 놀랄 정도로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심지어 외모까지 똑같은 쌍둥이가 서로의 역할을 바꾸어서 말투까지 똑같이 연기하고 있다면 우린 어떻게 두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백이수. 야, 백이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형 시끄러워서 잘 안 들렸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동생한테 일 있어야 전화하냐? 간만에 동생님 얼굴 좀 보자는 거지. 여느 형제들처럼 살가운 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툭툭 던지는 말에서도 형제의 애정을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백이수의 가슴에 적힌 안전제일 마크를 봐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사 직원인 듯 합니다. 아니 태준이 형, 선량하게 생긴 얼굴로 초반부터 사람 놀래키지. 안전은 항상 제일해야 하지만 주인공 백이수는 안전한 일을 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에 섞어버리고 있는 것을 모아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름 백이수, HID 특수임무대 북파 공작조 팀장, 북한 장기 침투 경력 4년, 북파 공작 침투 총 12회. 그렇습니다. 주인공 이수는 북파 공작 요원으로 고도의 훈련을 거친 현재 특수임무대 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보이는 것들은 합법적이라는 건데, 오늘도 남파 공작조가 들이닥치지만 주인공 이수에겐 잽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하는 일을 숨기는 걸 보니 북파 공작원이라는 일 자체가 가족에게도 드러나서는 안 되는 보안이 철저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바쁜 스케줄을 뒤로하고 형과의 약속 자리에 나타난 주인공 이수. 머리가 길고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묘하게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백이사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이수의 쌍둥이 형입니다. 하지만 그 시각 오늘도 임무를 마친 특임대는 조촐하지만 냉삼으로 회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 기다리라고 했던 담당 과장님만을 기다리고 있는 찰나, 별시간부로 우리 특수임무대는 해산! 전원 블랙아웃 명령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특임대 해산을 원하는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과 식사를 하던 찰나 잠시 화장실로 이동해서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게 되는데 특임대 팀원 시온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도망칠 것을 당부하죠. 참고장, 이 쿠렁이 새끼가 우리를 다 팔아 처먹은 거라고! 그리고 전화를 받으러 화장실을 간 이수의 쌍둥이 형에게 찾아간 살수들. 여기서 형이 죽고 형의 복수를 한다는 내용으로 흘러가나요? 쌍둥이 형제는 닮는다고 했나요? 걷어붙인 형의 팔뚝에 문신을 보니 형도 한가닥 가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 형에게 돌아가는 길목에서 또 다른 킬러들을 맞이한 이수. 형이 걱정됐던 나머지 순식간에 살수들을 처리하고 형에게 달려갑니다. 역시 한계 분대로는 어림도 없죠. 그리고 주인공 이수의 쌍둥이 형. 백도경, TS 파이낸셜 그룹 대표이사, 조직 해산의 보스. 미리 보기화를 제외하고 딱 지난주에 1화가 공개, 어제가 2화가 공개가 됐습니다. 전화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월화금일은 박태준 작가님이 모두 네이버 웹툰 1위를 달리고 계시죠. 그런데 수요일에 이런 대작이 뜨다니 수요일 전독시가 아주 강력하긴 하지만 치고 올라오는 것도 한순간일 듯 합니다. 전 1화를 보자마자 궁금해서 나머지 미리 보기 5개를 다 질러버렸습니다. 다시금 매주 수요일마다 쿠키 3개가 바사삭 하겠죠. No! God, please, no! 하지만 6개를 몰아본 입장에선 이번 박태준 만화회사 신작 이를 갈았습니다. 캐슬 이후로 이렇다 할 액션작을 보기 힘들었던 수요일이었는데 많은 독자분들에게 단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신당한 이수는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형이 되기로 결심하는데 정보사 요원이었던 자 범죄 조직의 보스가 되는 길, 얼마나 가진 역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동생이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형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배신이 난무하는 피 튀기는 고강도 액션 만화를 기대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면서 웹마는 내일 또 재미있는 웹툰으로 찾아옵니다. 웹바! 누구나 후회되는 삶의 순간은 있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만약 다른 선택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지만 만에 하나 당신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이전 삶보다 더 치열하게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알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텐데 굳이 악착같이 힘든 삶을 반복해서 살아야 할까요? 40이 넘는 인생 중 그나마 성공한 건 사수 끝에 지방 의대 합격한 정도? 잠깐만요. 의대 합격한 것만으로도 개성공 아닙니까? 네네, 일단 지켜보도록 하죠. 그러면 뭐하나? 그 뒤에도 계속 실패만 했는데. 의대 합격이라는 타이틀만 봤을 때는 저거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닌가 싶겠지만 주인공 진현은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뒤가 모두 내리막길 인생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왕따, 최하위권 성적으로 의대 졸업 후에는 남들이 기피하는 외과를 반강제적으로 선택. 그래도 외과를 전공하고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외과를 선택했다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주인공 진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 대일병원에서 일할 기회를 얻기도 했었죠. 하지만 병원에서의 입지는 노력만으로 커버가 되진 않나 봅니다. 실력과 무관하게 병원 내 경쟁에서 밀렸고 빚을 내 차린 병원은 무참하게 망했다. 선을 봐서 결혼한 부인에게도 이혼당했다. 일단 정리를 해보죠. 사수를 해서 의대를 나오긴 했는데 성적은 최하위권. 외과 전문의로 실력을 꽤 갖췄지만 파벌에 밀려서 병원을 나오게 됐고 빚을 내 차린 병원은 망하고 부인이랑은 이혼. 이건 뭐 콤보가 3, 4로 터지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여기에 진현은 며칠 전 말기암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작가님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좀 불쌍하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김 원장, 이제 우리 빚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채업자에게선 암이 퍼지기 전에 장기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는 얘기를 듣고 집주인에게서는 병원을 당장 빼라고 통보를 받죠. 월세 밀린 지가 한 달, 2달, 그리고 빚쟁이들이 계속 드나들던데 엄청 민폐라고. 이제 새로운 사람도 구했으니까 당장 빼! 그래도 진현에게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유일한 그의 편이기도 하죠. 진현아, 날이 추워졌던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니? 어머니 그럼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병원은 따뜻하잖아요. 그래. 일도 좋지만 무리하지 말고 건강 잘 챙기렴. 자신의 몸도 걱정이지만 자신이 죽고 나면 홀로 남게 될 노모가 걱정이 되는 진현입니다. 수중에 몇 푼 없는 남은 돈으로 속상한 나머지 소주를 한 병 샀네요. 물론 지금은 술도 먹으면 안 되는 몸 상태지만 이젠 그런 생각 따윈 할 겨를이 없습니다. 살짝 취기가 오르는 바로 그때 오랜만이에요. 저 기억나세요? 이거 뭐 신종 퍽치기인가요? 오빠 우리 클럽에서 만난 적 있지? 그런 거 아니죠?
죄송하지만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수상함을 느끼고 거리를 둔 진연이지만 정말 인연이 있는 사이였군요. 2년 전 대일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할 당시 칼에 찔려 죽어가던 남녀를 치료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장이 여러 토막 나 있어서 대수술을 해야 했고 그때 동생과 함께 그녀가 은혜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환자였던 사람이었지만 친분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쉬기가 올라서였을까요? 본인이 왕따를 당했다는 일, 현재 자신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 삶이 너무 고달프다는 것까지 그녀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대뜸 그녀가 진연에게 술을 권합니다. 뭐 진연이 지금도 술을 마시고 있긴 하지만 환자에게 술은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이게 뭡니까? 상부에 뽁이 담긴 씨앗주예요. 제 이름은 상부의 피. 지금 2년 전 일에 답례를 드릴게요. 선생님, 다시 삶을 살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다시 살면 성공한 삶을 부끄럽지 않은 멋진 남편, 아들이 될 겁니다. 그 소원 이룰 수 있길 기도해줄게요. 상부? 하부? 이상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그녀의 얼굴을 뒤로하고 주인공 진연은 시야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이상하고 또 생생한 꿈이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아무래도 그 남자는 나인 것 같았다. 주인공 진연. 중학생으로 회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실패한 외과 의사였던 주인공 진연이 환생, 정확히 말하자면 과거로 회귀해서 다시 의사가 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래의 지식을 가지고 과거로 왔다면 좋지 않은 방법으로 떼부자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원래 선택했었던 의사의 길을 다시 걷는다라 정말 큰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학적 고증이 철저해서 진행의 몰입도를 더욱 올려주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전생의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커버하는 주인공 진연. 과연 그는 힘들고 돈 못 버는 외과 의사가 아닌 돈 많이 버는 피부과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전생엔 이혼남이었지만 현생엔 사랑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회귀라는 소재와 메디컬 웹툰이 함께 만나 진짜 꼭 보셔야 할 띵작이 나왔습니다. 2022년 1월 이미 카카오 웹툰에서 148화로 완결난 작품이니 주말쯤에 재미있게 정주행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내일 또 웬만한 재미있는 웹툰으로 찾아옵니다. 웹바!